하는 일이 살림입니다. 이거는 가정의 살림뿐만 아니라 지역의 살림까지도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와 요구는 반영이 돼야지 바뀝니다. 단순하게 기존에는 우리가 여성과 남성을 상관하지 않았지만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남성의 입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여성들이 봉사를 넘어서 우리 사회 지도력으로서의 이런 목소리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는 관점으로서의 여성의 리더십은 앞으로 성을 인지한 관점의 그런 리더십으로 많이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여섯 번째인데요. 정책 현장 보기를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의 불편함을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에 시청이나 구청의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는 거를 이제 민원이라고 본다라면 정책의 현장을 본다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하고 함께 동참해서 우리 지역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함께 집단 지성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구미시 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여성들이 시민 참여의 영역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의 도시 공간을 모니터링하고 이 목소리가 정책에 전달이 되고 이 전달된 어떤 이 내용들은 변화가 되고 이 변화는 우리 삶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 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냥 느끼는 불편함의 민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편의, 배려, 쾌적, 접근, 참여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콘텐츠로서의 지역을 보는 렌즈를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일곱 번째요. 남녀노소 모두 함께 행복.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입장에서 뭔가 결정하는 자리, 여성들의 경제 활동 이런 부분, 안전의 문제,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남성들 또한 이 맞살림, 맞돌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품어주고서 기다려주고 우리가 남성의 목소리도 제대로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특정 성평등은 여성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입장에서 남성 입장에서 어려운 게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문을 써보면은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성평등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성들이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 에너지가 모든 사회 변화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격려를 지금 우리에게는 좀 먼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선생님, 성인지적 관점에서요. 차이에 대한 배려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성형평성, 여기에 관한 평등과 공평 또는 형평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양성평등 합시다라고 하면은 화장실 5개 만들고 남자 화장실 5개, 여자 화장실 5개만 만드는 것이 실제 평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사회적으로도 이 자라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변을 넣는 시간 그리고 아이를 데려가는 패턴 그리고 그 화장실에서의 어떤 이 이용 패턴을 보니까 남자 화장실 5개 만들 때 여자 화장실을 결과적으로 한 8개를 만들어야지 결과적으로 평등한 어떤 이 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회만 평등해서 평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인 평등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대5의 평등이 아닌 남자 평등, 남녀 병기수의 사례로 남자 병기수가 하나면 여자 병기수는 그거에 1.5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생물학적 사회적 차이와 권력의 불균형을 인정하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조치를 취해가는 가정이 성형평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등으로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이 어린이와 이 어른이 이 담장 넘어서 바깥 세상을 볼 때 의자를 높이는 높이가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한 성평등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평등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여성을 통해서 모든 사회 변화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의 키워드는 결국은 함께하자, 공존하자, 소통하자라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것이야말로 사회의 정의로서 담아야 되는 것이 그 성평등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성평등이 고로 거치고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지속적 향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실천의 팁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 사자성어 아실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 알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대방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고려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이 우리가 습관이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이 성불평등에 대한 습관은 남성 중심의 사회적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괴물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익숙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라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계속 불편하지만 그 방향으로 틀어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의 변화라든지 것이라든지 눈빛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실제 어떤 뭐 살림이라든지 돌봄 그리고 경제활동까지도 여성과 남성에게 고정관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의 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때로는 측은지심으로도 상대방을 조금 더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행동의 변화까지 일궈지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성평등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페미니즘 도서도 읽어보시고 그냥 역차별이야 아니면 아니 난 듣기 싫어 이게 아니고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조금 더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한번 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소중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회 쏙쏙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무거운 테마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예, 며칠 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0대, 20대 미혼모가 5,292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미혼모 중에는 46%는 빚을 지고 있고 작년에만 가태어난 아기인 영아를 유기한 것이 307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미혼모와 태어난 아기들은 대부분 빈곤과 불행의 연속된 삶이 지속되어갖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성을 위한 단체의 입장에서요. 첫째, 미혼모의 발생 예방과 둘째, 어쩌다 할 수 없이 출산은 했지만 영아를 유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활동 및 여성단체들의 공유된 네트워크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미혼모의 두 축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청소년 미혼모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예. 성인 중에 이제 싱글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 청소년들의 미혼모는 교육을 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되고 자립을 해야 되는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위의 편견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곱지 않은 시선을 감수하면서의 아이를 키우고 또 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립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것은 뭐 교육의 차이긴 하지만 모든 싱글맘의 양육과 이 어떤 자립의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여성재단에서 2015년 양육 미혼 가정 건강 실태 조사를 하면서의 결과를 보니까 미혼모는 월 평균 소득이 78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미혼모로서의 차별 경험 보고서에서도 미혼모의 거의 뭐 한 2% 정도는 아예 소득이 없거나 월 평균 100만 원 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혼모 중에 가장 어려운 건 경제적 빈곤이라는 부분이 결국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가졌는데 우리 사회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사회 편견과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광주광역시라든지 부천시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미혼모 지원 정책을 연결해가지고 이 미혼모들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미혼모의 발생 예방보다는 미혼모가 있으면 미혼모라도 우리 사회가 잘 살 수 있도록 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시선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미혼모를 또 허용하기에는 우리 사회 이제 스스로 그 이전 단계까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성평등과 인권과 이런 교육이 조금 더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에게 잘 적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혼모는 미혼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죠. 미혼주에 대한 문제도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혼모가 있으면 미혼모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미혼모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그거 이전에 여성과 남성이 연인 관계든 어떤 데이트 상황에서의 피임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성평등의 가치가 그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출산 문제랑 결국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저출산은 결혼한 가족만이 아이를 낳는 패턴을 넘어서가지고 이 한부모 가정이나 싱글맘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 출마자들이 경제성장이나 발전 뭐 이런 것만 외치지 말고 여성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사회를
지역사회별 공동선을 이루고 보다 나은 삶과 남녀 모두 평등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대담에서 설명을 해주신 임정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강조하고 싶은 점, 말씀하지 못한 점, 아쉬운 점에 대해서 있으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평등은 이 남성을 역차별시키고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누적된 차별과 폭력이라고 하는 이런 여성들의 처한 현실을 같이 극복하면서의 우리 사회를 함께 조금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삶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전부 돈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부는 사회적 가치로서의 평등, 평화, 소통, 공감, 배려하는 이런 사회적 가치가 순환될 때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일 것입니다. 정치가 고여 있어서의 변화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가 변화되면서의 정책과 문화와 제도와 의식이 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합적인 맥락으로서 우리가 내 삶에도 성평등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작년보다 더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제 생각에요,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구미에 모셔가지고 페미니즘이라든가 성평등에 대해서 강사로서 제가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출연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구미에 오시면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다음의 라이브 방송과 팟빵 방송 주제는 6.13 지방선거의 구미시 선거의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알차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국신문고 뉴스 발행인 김영모였습니다. 그리고 대담해 주실 분은 한국성인지 예산 전국 네트워크 운영위원을 지내신 임정규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